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야당의 위기 극복 사례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비판이 거셌습니다. 이게. 예,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가장 핫한 것은 그 민주당이죠.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뭐 전당대 돈봉투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코인 투자 위기다, 뭐 이런 그 속에서 지난 쇄신 의총에서 이야기됐던 혁신위를 드디어 혁신위원장을 갖다가 임명을 이재명 대표가 했는데 9시간 만에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벙쪄 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다들 지금 상당히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도 좀 지나서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죠. 지금 민주당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민주당의 뭐 친명 비명 괴파를 떠나서 정말 깊이 민주당의 앞으로 그 향방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야당의 위기 극복 사례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비판이 거셌습니다. 예. 당이 2016년 총선과 이후 대선에서도 어렵다, 힘들다라는 것이 재보선 참패와 지지율 급락으로 제기되게 되자 문재인 대표가 김상곤 혁신위원장으로서 혁신위를 출범하고, 당시 혁신위가 당헌 당규에 대한 개정에 대한 정권을 갖다가 부여받게 됩니다.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20%는 공천 배제, 의정활동을 열심히 안 했으면 공천 배제한다는 이야기죠.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 정치 신인, 여성, 장애인, 청년 가산점 부여, 이 사무총장제 폐지 등 혁신안을 제도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등 호남 출신 의원들이 탈당을 해가지고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야권 분열로 패배 위기가 고조되자 문재인 그 당시 당대표가 대표직을 드디어 사퇴하고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해서 정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경제와 복지 공약을 전면 제시하고 이해찬 등 강경파 친노 의원들은 공천 배제하고 등 인적 쇄신, 그러니까 제도와 그 인적 쇄신을 통해서 당시 총선 승리를 하게 되죠. 바로 이 한 수에 의해서 예를 들면 박근혜 탄핵도 이끌어내고, 그것이 이후에 이 정권 교체도 이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야당의 위기 극복의 사례를 본다면은 다들 당대표가 뭔가 희생의 행동을 보였다. 이게 어떤 나라와 국민과 공적인 부분에 자기의 사적인 어떤 부분을 갖다가 다 던짐에 의해서 그것이 어떤 제도로 인적 쇄신으로 나타나고 국민의 호응을 다시 받게 돼서 성공했다, 이런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양당의 고차가 된 서로 부분이 우리 국정 운영을, 다 국민들을 상당히 지금 실망케 하고 어렵게 하는 거죠. 과연 그 대책과 해법은 있는가? 이런 부분에 아마 지금 무당청이 늘어나고 정치에 실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해법으로 선거구제 개편이 일어나야 된다 하면서 중대선거구제, 비례제 강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선거제 개편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또 국회입니다. 과연 국회가 자기들이 정말 국민만을 바라보고 자기 당리당락을 떠나서 자기 의원들의 기득권을 떠나서 선거제 개편을 할 수 있는가, 국민들이 유심히 지켜볼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기득권 유지로만 양당 체제 고착으로만 간다면은 국민들이 아마 용서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지금 우리가 제3세력, 이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뭐 다 실패했죠. 제3정당이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에도 정주영, 박찬종, 안철수 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3정당이 뭔가 국민들의 어떤 희망을 갖고 이게 기반을 갖고 나갈 수 있냐 없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금태섭, 김종인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양당의 기득권에 된 어떤 고착화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새로운 참신한 어떤 정치 세력들의 어떤 제3 세력화 부분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 그게 통할 때 저는 이 양당도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민주당은 뭐 다들 이야기하죠. 이 추세로 갔을 때는 비대위는 불가피할 것이다. 비대위가 가면은 뭐 이번 혁신위에서도 이 당칼라, 당명도 바뀌고 정말 민주당에서 새로운 어떤 국민들이 원하는 정당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바깥으로 형태만 그래 보여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20, 30대 MZ 세대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이 노년화 위기 속에 있는 노년층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갖다 기존의 잣대로서 어떤 그 자기 정당의 어떤 지지층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그 부동층 뭐 이런 세대 구분으로 해서 그 세대에 맞는 식으로만 갔을 때는 그 당의 그 내년 총선의 미래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기 당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세계관을 갖고서 이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한 정치 윤리를 가지고서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도 새로운 국가 운영 동력도 제시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양당 모두 힘들 것이고 바로 거기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 임기 후반이 저는 그 운명이 놓여져 있을 거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어떤 이 정통 야당의 모습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